자, 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하고요. 문제 자체를 분리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채점자의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답안을 풀기 전에 문제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스마트 안전기술은 무엇이냐고 적용 방안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 스마트 안전기술은 뭐죠? 안전기술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반기술이에요. 기반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센서를 이용한 센싱 기술, 센싱 기술이 있고요. 또는 영상 분석 기술, 영상 기술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센싱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뭐 GPS를 한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모에 스마트 안전모에 붙이는 어떤 유해 가스 농도 측정기라든가 유해 가스 농도 측정기라든가 농도 측정기라든가 하는 센싱 기술이 있고요. 영상 기술에 대해서는 CCTV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영상 분석하는 기술이 있죠.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프로세싱이요. 이미지 프로세싱. 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도 있나요? 이거 말고도 안전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이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다? 뭐 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네트워크 기술이요. 네트워크 기술도 광역 네트워크 기술이 있죠.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AR. 우리가 이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에서 우리가 증강현실도 있고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도 있고요. 또는 AI, 인공지능도 있고요. 뭐 각각 많죠. BIM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 기술이 있어요. 이 기반 기술도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항목이 있죠. 로보틱스도 여러 가지 로보틱스가 있죠. 반자동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오토메이션은 완전 자동과 반자동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완전 자동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 자동의 기술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반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방안은 뭐예요? 응용 기술이에요. 응용 기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응용 기술이죠. 이거를 어떻게 안전에다가 접목하느냐는 적용 기술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 있죠? 안전 장비. 안전한 장비예요. 장비에 접근하면 장비가 멈춘다든가 장비에 경보가 울린다든가 하는 어떤 장비에 대한 통제 기술도 있고요. 또 안전 관제. 안전 관제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 컨트롤이나 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시공 관리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또 뭐가 있죠? 안전 설계.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얘기하면은 근로자, 이게 이제 이런 장비 기술도 있지만 근로자 기술도 있다면 웨어러블 장비 기술, 뭐 장비 기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안전 교육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에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는 어떻게 한다. 어떤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안전기술과 적용기술, 즉 기반기술과 응용기술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적인 기술은 뭐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안 쓰면 일단 점수가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뒤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이 얘기를 쓸 거고 1페이지는 무슨 얘기를 쓸 거냐면 도입 배경이나 국내외 실태 같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 실태는 뭐냐면 기술이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기술이 편중이 돼 있다. 예를 들자면 센서 기술에만 뭐 잔뜩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한시적 대응 기술이에요. 현장의 안전 대응 기술에만 돼 있다. 종합 기술이 아니고요. 대응 기술에 돼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내 실태에서는 뭐예요? 중소규모의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다고 한다면 3페이지에서는 뭐 한다? 논리적 결론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현장의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에서의 어떤 스마트 안전관리비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한 적용률이 얼마인가요? 적용률은 이제 30%까지 봐주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70%까지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즉
여기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이 편중이 되어 있으면 센싱 기술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더 준다. 아니면 지원율을 더 해준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뭐 교육을 철저히 한다, 인식을 제고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쓸 필요도 없어요. 기분 나쁜 얘기죠. 듣는 사람인. 예를 들자면 채점자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실무상에서의 문제점을 발치하고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기술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의 어떤 실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꺼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 대책을 강조를 해서 이런 부분의 적용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도입 배경, 국내의 어떤 적용 실태, 국내외 현황 비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중에서의 문제점을 거기다가 요약을 합니다. 3페이지에서는 그 요약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강조를 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안전기술과 적용 방안을 두 개를 나눠서 써야 되겠죠. 기반 기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가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도식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 답안은 곧 있다가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 합격일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다 문제죠. 자,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기술의 도입 배경하고요. 적용 실태가 있는데 이 실태에 대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요약을 했을 필요 있어요. 이걸 요약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이 부분을 요약하냐면 이게 3페이지에 나올 얘기를 할 거거든요. 3페이지에 대안을 제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다라는 거를 요약할 필요가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를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기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방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안전기술은 기반기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로자 교육 이게 아니라 뭐 한다? AR 기술, Augmented Reality, AI 기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로보틱스 기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 기반 기술을 설명하는 거죠. 기반 기술. 자, 그 다음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다. 안전교육, 안전관제, 안전실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전기술의 활성화 방안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기술의 의무화 이렇게 해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의무화를 어떻게 하죠? 대책은 시방서의 안전모를 의무 반영한다.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의무 반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까지 주느냐. 근데 일반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0%를 계상한다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용률을 소규모 현장,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적용률을 스마트 안전관리비를 70%나 100%로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쓰실 때는 어떻게 쓴다? 현행. 우리가 얘기하는 현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개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자, 결론은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한다. 자, 기술사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술사를 채점하는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요.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술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뭐 인식을 제고한다.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기분 나쁘죠. 들으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쓴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1페이지에서는 도입 배경이나 국내 실태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2페이지에서는 안전기술의 기반 기술과
적용 방안의 응용 기술을 설명을 하는데 이 응용 기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3페이지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뭐 산안법에서는 30%인데 70%를 높여야 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논리적인 결론 내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